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의 제목을 정치의 계절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죠. 11월 초면은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리게 되고요. 중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G2의 정치적인 변수가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가 않은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특히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두 후보 간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11월 6일 날 화요일에서 그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상원의 100명 중에서 33명이 교체될 예정이고 하원 435명도 아마 새롭게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1월 6일을 이제 이후로 이제 선거가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힘의 균형,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내년 초에 있을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의 힘의 균형의 이동이 아마 재정 절벽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그 두 정당의 입장은 절벽은 피하자라는 것에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피할 것이냐 측면이 다른데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쪽에서의 그 부유세 쪽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전면적인 세금 인상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아마 그 절벽을 늦추자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동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의미라고 본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느 쪽에 힘이 쏠릴 것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힘이 쏠리는 쪽에 대한 정책적인 노선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초에 있을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에 힘이 더욱더 쏠리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니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 거의 그친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FOMC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큰 변화, 이전의 그 기조와 정책 기조나 정책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이제 회복세에 있다라는 측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측면,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재확인해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그 모기지증권 매입이라는 QEC를 발표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새롭게 정책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미국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 주택 시장의 회복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개인 소비 심리와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업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기업 투자 부진한 이유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재정 절벽 리스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여기서 확실하게 튀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미국 경기 사이클, 완만한 개선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에 대한 이제 뚜렷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초쯤에는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 다음으로는 중국의 정권 교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에 특히나 주목을 해볼까요? 예, 일단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11월 8일로 이제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내부적으로 정치권에서 본다면은 10년 만에 지도부 교체와 함께 아마 대대적인 인사 조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교체 이후에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정치권에 대한 그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은 다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아마 이 경제공작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아마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기조는 내년 3월에 있을 전인대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그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있다고 해서 당장 이제 대규모의 뭐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경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12월 달에 예정된 경제공작회의에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 그리고 그에 따른 아마 경제 부양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위안화 환율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도 또 위안화 환율 문제가 또 토론을 통해서 쟁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환율 전쟁의 구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2000년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미국과 그 유럽의 그 서구 선진국과 중국과 아시아 쪽의 그 아시아 쪽 경제권과의 그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불거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위주의 패턴,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위주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서구 선진국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의 이동과 함께 그 부채적인 문제,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위안화 빠른 절상을 용인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중국 위안화에 대한 지위 향상을 통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용인해 주자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위안화에 대한 국제 통화로서의 결제에 대해서 지위를 좀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IMF에서 그 SDR 지분을 좀 확충시켜준다든가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지위 향상을 좀 서구 선진국에서 용인을 해주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그에 따라서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아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 교체, 그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안화에 대한 지위 향상과 그에 따른 평가 절상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에서 위안화 환율을 절상해주고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위안화에 대해서 지위 향상을 용인해주는 아마 그런 윈윈 전략이 아마 논의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도 위안화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 오랫동안 또 염원을 해왔던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윈윈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어제는 우리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예. 좀 명암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하회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화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촉매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 경제 펀더멘탈과 미국 경제 펀더멘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차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차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파른 절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이제 점진적인 절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아마 1,090원, 1,080원대까지 매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다만 하락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은 오히려 국내 수출 경쟁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오히려 상품 경쟁력,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고 완만한 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출 경기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실물 경기에서 수요가 회복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은
아마 국내 수출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글로벌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다음 주에 이제 11월 1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월 첫째 날은 이제 미국의 ISM 지수, 그러니까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중국의 이제 그 10월 PMI 제조업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일 날에는 유럽의 PMI 지수와 미국의 이제 실업률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컨센서스로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51.0으로 전월 51.5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는 별로 기대하지 않을 부분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PMI 지수가 50.4로 전월 49.8보다는 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14개월 연속 아마 기준치 50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발표 지수인데 신규 취업자는 아마 12만 명 내외 정도, 전월 11만 4천 명보다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정치권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또 논의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신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